지금 이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재생해보면 유영재가 노사연 씨와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본인이 무려 10년 가까이 예전에 진행했었던 노사연 씨와의 이 가요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이 노사연 씨가 먼저 등에 손을 올리자 이 유영재 본인도 노사연 씨 허리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앞전 영상에서 이 노사연 씨가 이 유영재 본인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내는 모습을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이 당시 때 모습을 보면 노사연 씨가 먼저 친근하게 유영재의 등에 손을 올리고 유영재 역시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유영재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비단 이런 방송만이 아니라 사석, 쉽게 말해서 술자리, 특히 일반인들 또는 여성 팬들, 그리고 유흥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그의 습관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영재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까지 압류당하게 생겼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선우은숙 씨의 이름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면, 사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음에도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면서 선우은숙 씨 역시 동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계속하여 출연을 하고 있다 보니 하차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지는 동시에 유영재 본인에 대한 소송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실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유영재 본인이 별다른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의혹과 증언들이 왜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최근 발생한 처형,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게 된 사태가 굉장히 촉발되고 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말을 하지 않는 등 심각한 우울증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나는 추호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무죄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사에 몇 마디라도 좀 더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 이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분 측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의 이 노정원 변호사는요, 유영재 씨 본인의 현재 치료 상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혐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그것을 밝히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느 쪽이 팩트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쪽이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대중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조금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가시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선우은숙 씨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다시피 유영재 본인에 대한 재산이 다 드러났죠.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유영재 본인은 관리비만 내면서 선우은숙 씨의 엄청난 재산에 기여한 이 아파트, 고급 빌라, 이곳에 거주하면서 막말을 했었다. 그거 내가 내는 돈이잖아 라면서 이미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의 어떠한 생색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평수고 고급자재가 많은 집이었으며, 이 선우은숙 씨가 원래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였지 않습니까? 놀라운 재산 수준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재 본인이 이 선우은숙 씨에게 공과금을 낸다라며 보일러를 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겠습니까? 당연히 선우은숙 씨의 재산으로 잡혀있는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파경에 이르면서 더불어 최악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이 유영재 본인에 대한 이혼 청구 소송, 위약금 청구 소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재산 중에서는 아마 동거녀와 함께 사실혼 관계로 생각되는 이 혼인 생활을 했었던 그 오피스텔이 전 재산이 아니겠냐, 이런 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쏟아져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피스텔이었죠. 약 2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금액대의 부동산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오피스텔마저도 압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 가짜 뉴스입니다. 뭐 썸네일엔 그렇게 돼 있어요. 유영재 결국 알거지 되나? 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 압류 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100%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제 영상에 나온 장면인데요. 이 당시 때 이 안진용 기자수첩 유튜브 채널에서 이 노정원 변호사가 직접 밝힌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위자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힐 수 있냐라는 질문에, 이 위자료의 규모는 정확하게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통상의 혼인 취소 또는 이혼 시 위자료 정도의 수준을 청구하였다. 예상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거액의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거액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주관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면 보통 1억 원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큰 거라는 금액이 나올 때가 우리는 보통 거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가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텔 재산은요, 2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단 말이죠. 아마 억대가 넘어가는 위자료였다라고 한다면 거액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거액의 수준이 아니라고 변호사가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영재 본인이 축적한 전 재산 중에 그 부동산 재산이 거의 뭐 70% 이상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재산을 위자료로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 부분은 가짜뉴스이긴 하지만 실제로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만약 유영재 본인이 이때까지 많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사실 이때까지 받았던 많은 여성 팬들의 후원금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1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치미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분명히 재산을 축적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본인의 오피스텔 재산까지 다 따진다면 제법 많은 재산이 축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위약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피스텔이 압류될지는 사실 좀 많이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결혼 생활 중에 이 유영재의 많은 귀책 사유로 보이는 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동거, 사실혼, 삼혼,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아마 많이 제출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등장했었던 모습만 봐도 이미 유영재 본인이 남편으로서 상당히 귀책 사유가 많아 보여요. 이 두 사람은 당시에 항상 꼭 안아주는 부부였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안 해준다면 그건 바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우은숙 씨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유영재 본인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질문을 하게 돼요. 갑자기 스킨십을 하다가 안 하면 그게 바람이냐라고 하자 유영재 본인은 바람이 아니라 쉬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당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가 선운숙 씨와의 1년 6개월 정도의 혼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100%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유영재 본인이 바로 친언니를 무려 5차례에 걸쳐서 건드렸었다라는 점이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우은숙 씨는 이 당시 때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도 남편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유영재 본인이 혼인기간 중 5번에 걸쳐서 친언니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이 촬영되고 있었던 이 당시에도 사실 친언니분과의 트러블이 이미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아마 선우은숙 씨 본인과 언니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 자빠질 일이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런 사태에 대하여 유영재 본인은요, 사실 과거부터도
뭐 많은 여성분들을 쉽게 만났고 쉽게 스킨십을 해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유영재 본인이 눈이 굉장히 작지 않냐라면서 손은숙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여기저기 여성분들을 훑어봐도 티가 안 난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남편 유영재는 끼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상하 좌우 모든 것을 이렇게 훑어보는 편이라고 이미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부터 이미 손은숙 씨가 알고 있을 정도니까 유영재 본인이 얼마나 여성분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이 김성희 씨가 배우죠. 등장을 해서 유영재 씨와 함께 논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요. 손은숙 씨가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 때 청바지와 흰 와이셔츠를 입고 등장하여서 노래를 부를 때도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춤을 추며 제대로 놀 줄 아는 남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목은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베테랑 가수인 노사연 씨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유영재의 모습을 보면 이 여성분들에 대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나이트에서 만났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놀았는지를 김성희 배우가 다 봤다라는 거죠. 이 손은숙 씨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김성희 씨가 좀 이 모습을 감지했는지 살짝 커버를 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누구를 안 만난다. 여자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김성희 씨가 막 수습을 해요. 손은숙 씨가 그제서야 좀 안심한 표정을 짓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와서 보면 이 장면 어떻습니까? 설사 김성희 씨가 그 현장에서 정말 유영재 본인이 정말 깔끔하게 노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정말 너저분했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유영재 본인이 만날 사람 많았었다라며 손은숙 씨에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도 합니다. 누구라도 만나보라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들었었던 유영재 본인이었었다라고 해요. 가볍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좋아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손은숙 씨에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만남은 허무하고 부질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손은숙 씨를 완전 기망하다 못해 친언니까지 건드리고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진실한 만남을 가진 것일까요? 좋아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했었던 그 남자가 이 같은 남자가 과연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묘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보니까 웬 춤 사위가 벌어졌습니다. 아, 보다 보니까 이게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사태의 굉장히 중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의 모습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바로 여성 트롯 가수예요. 그런데 이 유영재가 춤을 추다가 이 트롯 가수를 슬쩍 돌아봅니다. 분명히 앞에서 신나게 이렇게 두 사람이 댄스를 췄단 말이죠. 그러다가 슬쩍 돌아보고 뭔가 여가수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할 것처럼 살짝 제스처를 취했는데 어색한 웃음을 띠고 유영재 본인도 살짝은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곧장 같이 춤을 맞춰 조금 추다가 이제 노래를 시작하자 뻘쭘해했던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많은 가수들 또 많은 여성 팬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무대를 함께 꾸며왔었던 유영재 아나운서의 이 가요쇼 시절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때의 모습이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색안경을 낀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색안경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유영재 본인의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의혹에서 끝난 수준이 아니라 많은 팩트와 증거 자료들이 계속하여 터져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유영재의 과거의 이런 모든 행적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으면서 이때는 이랬던 게 아니냐, 저 때는 저랬던 게 아니냐, 급기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경진 씨의 이야기까지
함께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증언들이 쏟아졌길래 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선우은숙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을까요?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고 번개탄의 검색 흔적까지도 보였었다라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아시다시피 이 유영재 본인의 입원 이후에도 끊임없이 많은 분들은 비판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말도 있어요.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서 하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쳤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가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사실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번져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유영재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방송 모든 것이 다 전면 중단되고 퇴출돼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결정타였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이 결정타를 날렸다라고 하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2차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5번이나 유영재가 그렇게 신체 접촉을 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냐? 왜 참았냐? 왜 이혼하게 되니까는 그때서야 밝히느냐?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일까요? 사실 피해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선우은숙 씨와 그 친언니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고소도 됐고 한쪽에서는 법적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유영재 본인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폭로하겠다, 이 침묵의 이 행간을 좀 잘 읽어달라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 그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해명 영상은 삭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두고 어떤 분은 저에게 유영재가 부럽냐 또는 선우은숙 씨의 팬이냐 왜 이렇게 편협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아니 나와 있는 근거와 팩트가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지금 범법자로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 부분을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이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요 여전히 선우은숙 씨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차하겠다라는 발표 소식 전달된 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선우은숙 씨 이제 그만 나와라, 하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청자 게시판에 글까지 쓰려면 가입을 해야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제 영상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빗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 강력해요. 제가 차마 읽을 수 없는 워딩입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땡땡땡 여자가 널뛰듯 한다. 정신없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다. 울렁증이 심하다. 이 동치미를 보고 느끼게 된 점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어찌 가능한가? 라는 말부터 출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선우은숙, 유영재와 이혼 절차에 있는 상태인데 당분간 자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혼을 했다라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던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동치미의 출연을 좀 자제시켰으면 좋겠다. 여전히 선우은숙 씨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우은숙 씨 멘탈이 강하다. 같이 죽고 못 살던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라는데도 헤헤거리고 방송을 하네. 야, 근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이제 범법자로 낙인 찍히고 있는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게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팩트만 놓고 따져봤을 때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와 그 친언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분들의 의견에 저는 심히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합니다. 선우은숙님, 이혼 이후에 행동이 좀 아쉽다. 선우은숙님,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면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헤어졌다면 시청자들도 서로 격려와 응원을 보냈을 텐데 조금 아쉽다. 그래도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그렇게 상대방을 고소하고 하차시키고 밥줄을 끊어야만 속 시원했을까? 선우은숙 님도 잘못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좀 유영재님이 하루아침에 선우한숙 씨를 잘못 만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 안쓰럽다. 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어떤 남자라도 12시 통금령을 내리고 간섭한다면 내가 이렇게 간섭받으려고 결혼했나? 어떤 남자도 못 살지 않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12시가 아니라 새벽 3시, 4시였고 술자리였고 거기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주던 선우은숙 씨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렇게 커버를 치고 있습니다. 또 이혼이 죄는 아니지만 꼭 잘잘못을 따져야 할까?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데 내 잘못이 없으니까 치탄받기 싫어 상대방의 잘못을 억지로 만드는 것 같다. 유영재님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스킨십이 어떤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감과 격려의 표시로 다른 연예인이나 팬들에게 하듯이 하는 건데 그걸 무슨 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 같다. 내가 살자고 상대방을 모함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요. 정말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못할지언정 선우은숙 씨의 언니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녹취록에 있는 명확하게 유영재라는 사람이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 좀 밝혀야 될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팬들에게 하듯이 연예인에게 하듯이 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밝혔다시피 이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선우은숙은 뻔뻔하다. 좋아 못 살던 사람이 같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나락으로 몰고 가며 고소까지 하고 밥줄을 끊고 자신은 저렇게 나와 방송을 하고 헤헤거리다니 동치미 결국 한 사람은 지금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뻔뻔하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뒤틀린 팬심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여론은요, 계속하여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선우은숙 씨가 방송에 등장해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게 저런 사람들에게 덜미를 주게 되는 거죠. 참 개인적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급기야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 당시 때 보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말 팬들과 단순히 그냥 어깨동무하고 손만 잡은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여성 팬들과의 사적 만남에 대한 부분도 거론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보면 이 유영재 본인은요, 불쌍한 척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상갓집을 3번 갔다 오는데 3번 다 새벽 2시, 3시가 넘어 만취 상태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요새는 이렇게 일찍 안 들어오냐라고 하면 슬픈 척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불쌍한 척을 한다고 합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은 이렇게 분리했을 때 불쌍한 척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팬들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게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올라왔었던 내용인 거 다들 기억나시죠? 이 모습이 뭡니까? 보이시다시피 물리치료를 받거나 한의원에 방문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치료를 잘 못 받는다. 당연히 연민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정말 많은 여성 팬들이 엄청난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때까지 받은 후원 금액만 집계되어 있는 게 1억 어디 넘습니다. 1억 원. 누군가는요, 평생 1억을 모으기조차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러니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신뢰를 보기에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경진 씨는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이 같이 삽시다에 등장했었던 박원숙 씨에게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울컥하며 말했었던 선우은숙 씨인데 이 당시 때 사실 이경진 씨도 함께 이 박원숙 씨의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혜은이 씨도 이때 같이 등장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네 사람은요, 절친입니다, 절친. 연예계의 절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예인들은 일반인 친구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함께 작품 활동을 하거나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네 사람이 정말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송에 등장했었던 선우은숙 씨는요, 모 회장과 만나는 게 아니냐라는 악성 루머까지 시달리며 골프장을 가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당시에 많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경진 씨가 함께 방송에 등장을 했고,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 이경진 씨와 함께 골프까지 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를 할 때 마음이 편한데 10년 동안 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골프장 회장과의 만남이었다라는 루머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이경진 씨도 참 안타깝다라는 표정을 지었는데, 결국 이경진 씨도 이때 식사를 하고 싶어 빨리 밥 좀 먹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화제를 좀 돌렸던 걸로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보면 이경진 씨가 혜은이 씨와도 함께 등장을 해서 요리를 하며 선우은숙 씨와 밥도 먹고 이렇게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네 사람이 함께 보냈던 장면이 바로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였는데, 박원숙 씨도 아주 묘한 말을 했고, 혜은이 씨는 유영재라는 사람과 동생이라 친하다라고 했는데 이경진 씨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 친언니까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니 아마 이경진 씨도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우은숙 씨를 굉장히 위로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정말 달라가지고 말이죠. 물총이라 정말 방송 21년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정말 없습니다. 바로 유영재 씨가 SBS에서 첫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난 뒤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밀어줬습니다. 힘차게 저희 처음 맞이하는 이 방송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셔가지고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영재 본인의 무려 10년도 더 된 예전 첫 라디오 방송 때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또 다른 영상들에서도 유영재 본인이 사실 이 라디오 가요쇼를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켰고, 수많은 가수들과 콜라보를 하여 이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죠. 마치 콘서트장처럼 현장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많은 중년 여성 팬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연만 읽어주고 노래만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아나운서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가 최근에 몸을 담았다가 퇴출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경인방송사의 시청자 게시판에서는요,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았던 팬들 어디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어디로 갔길래 아무도 유영재 본인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작금의 현실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모습을 보면 이 많은 자신을 후원하는 팬들이 생겼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쏟아낸 유영재의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유영재의 이 선운숙 씨 언니에 대한 사태가 정말 많은 가수들 또 정말 많은 여성 팬들의 모습을 제가 포착하여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짜뉴스를 만드는, 또 공교롭게도 이응자로 시작하는 채널들이 똑같이 이 채널 이름이 4글자입니다. 독특하죠. 제가 조만간 공개를 제대로 할 건데, 자, 이 두 채널의 특징을 보면 유영재 본인에 대한 굉장히 황망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목들 중에서는 분명히 팩트들이 존재했죠. 유영재 본인의 손버릇 자체가 매너손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어깨를 너무 많이 감싸진다거나, 또는 민소매를 입은 분도 제대로 된 배려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여성 팬들과 빼빼로 입으로 나눠 먹기, 간단한 포옹 등
굉장히 지금의 사태에 와서 돌이켜보면 유영재라는 사람의 실제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이 유영재와 선운숙 씨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기사들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죠.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자진 입원을 긴급하게 한 것 치고선 뭔가 너무 보여주기식의 모습들이 많다. 찍힌 사진들이라던가 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증언들이라던가 또는 언론에 제보된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누가 봐도 유영재 본인이 정말 힘들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도피처로 삼았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민심을 많이 잃게 됐고 더 이상 유영재 본인을 찾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말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유영재 본인에 대한 이런 많은 응원의 팬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양다리 의혹을 해명하라는 유영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오히려 후원금이 그 비난과 비판을 덮을 기세로 마구 쏟아졌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수많은 여성 팬분들 아직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사태에 대하여 함께 동치미 방송에 자주 출연했었던 전성애 씨는 어떤 얘기를 쏟아낸 걸까요? 자,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이 당시 때 이혼을 두고 뒷말이 이어졌지만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이틀 연속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방송을 켠 그는 2시간 동안 선곡받은 노래를 트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이틀 만에 100만 원이 넘는 슈퍼챗 후원금이 터지기도 했죠. 댓글 반응이 좋지 않자 사실 해명 요구를 하는 것과 응원하는 분들에 대하여 여기는 음악을 감상하는 곳이다. 이혼에 대한 언급은 피해달라. 위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유영재 본인을 응원하던 일부 팬들은 슈퍼챗을 쐈고 이틀에 걸쳐 총 38번의 후원금이 터졌으며 그 액수만 12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매주 2번 진행되는 유영재의 이 유튜브 라디오 방송은요, 평균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후원금이 쏟아졌는데 무려 3배 이상, 그리고 저번 한 달간 슈퍼챗 후원금으로만 벌어들인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챗보다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 계좌는 여전히 이 본인의 유튜브 예전 라디오 방송이 다 버젓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해명 영상만을 삭제했기 때문이죠. 그 후원 계좌로 여전히 유영재를 응원하는 여성 팬들의 후원금이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예전부터 유영재 본인은요, 이 많은 여성 가수들과 라디오 가요쇼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수들에게 사실 매너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인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많은 여성 팬들이 존재했고 그 수많은 여성 팬들과 이렇게 술자리, 심지어 몰래 갔던 빈소에서도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는 행태들, 동창생이라고 알았던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여자가 있었다라는 둥, 사실 여성 팬들과의 술자리도 탐탁지 못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영재의 많은 일상생활적인 부분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 당시에 자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 쉽게 말해서 이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쏴주던 그 여성 팬분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나게 된 거 아닐까요? 제 영상을 본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을 10년 가까이 응원을 했지만 결국 선우은숙 씨의 언니까지 건드렸다라는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손절을 하게 됐으며 팬클럽에서 탈퇴를 했다. 그에게 드린 후원금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돈조차도 너무나 아깝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많은 방송인들이요,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터지곤 합니다. 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방송인들에게 후원금을 환불해달라
라는 이야기도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지금 이 선우은숙 씨의 언니까지 건드렸던 이 몰상식한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고만 유영재에 대한 이 많은 민심은요, 사실 후원금마저도 돌려달라고 외치고 싶을 만큼 속이 타고 애가 탄다라는 분들이 매일같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영재란 사람에게 후원금을 보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팬들과 거의 사적인 만남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유영재 본인입니다. 아마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 이전부터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로서도 많은 술자리와 많은 뒤풀이가 존재했는데요. 결국 이 사이에서 라디오 작가로 알려져 있는 유영재를 돕던 한 여성과 동거까지 했다라는 증거와 의혹들이 여러 군데에서 쏟아졌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선우은숙 씨와 함께 방송에 등장했었던 이 전성애 씨는요, 당시에 이런 얘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나운서 DJ를 만나놓고 왜 인테리어까지 바라냐라는 함익병 씨의 지적에 이 선우은숙 씨를 보고 있던 전성애 씨도 당신보다 4살이나 어리지 않냐, 맨날 사랑한다고 속삭이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몰라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우은숙 씨는 옆에 있던 서정희 씨와 김태현 씨에게 이쪽은 6살 차이다, 근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DJ를 만나면서 왜 인테리어를 바라냐라는 함익병 씨의 얘기나 4살이나 어리지 않냐, 맨날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냐라는 전성애 씨의 이야기가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미 전성애 씨는 이 당시 때도 많은 시청자분들처럼 저렇게 매일 사랑한다, 뽀뽀한다, 스킨십 하는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불과 8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졌을 겁니다. 급기야 설날에 시댁을 안 가서 서운해한다라는 유영재와 이 선우은숙 씨의 이 시댁 고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당시 때 뭐 서로가 축제가 되려면 스스로 시댁에 가려고 해야 한다, 혼자 본가에 간 것이 뭐가 문제냐, 아내가 시댁에 안 가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당시에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 항상 함께 시댁에 또 방문을 했었는데 아팠던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면 집을 나갔던 유영재에게 더욱더 남편으로서 서운함을 느꼈던 선우은숙 씨인데요. 이 당시 때 방송을 보던 분들도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전성애 씨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당시 때 선우은숙 씨는 왜 안 했냐 하면 내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당신이 있어서 당신 어머니가 중요하듯이 와이프인 내가 아플 때 당신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았냐, 내가 아플 때 신경도 안 쓰면서 나는 그 연결고리라는 것 때문에 당신들의 가족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전성애 씨는 말을 못했어요. 50대까지만 해도 가야 한다, 본인이 시어머니가 될 60대부터는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까지 하며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최영림 씨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혼이면 가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이 3년 부부가 이런 걸로 다투는 건 비정상